안녕하세요. 리프팅장인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을 제가 다 정리해서 한 번에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실리프팅 얼마나 지속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확히 무자르듯이 언제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사람마다 콜라겐 재생량도 다르고 노화의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각자 정말 달라요. 그 효과에 대한 판정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PDO-실은 한 6개월에서 1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PLA나 PCL-실은 1년 반에서 2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배 이상 오래가죠. 지속기간이 짧은 거를 더 선호하시는 분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PDO-실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유지기간이 조금 더 오래가는 걸 원하신다면 실내소프트 같은 PLA 성분이나 PCL 성분을 하시면 조금 더 오래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실리프팅 아프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치과 가는 것보다 이게 더 덜 아팠어요. 사람마다 이제 통증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수면 없이 할 만한 시술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통증보다도 우둑우둑 하는 그런 소리가 좀 소름 끼치거든요. 그런 게 좀 겁이 나시는 분들은 수면으로도 진행 가능하니까 언제든 편하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거상수술할지 실리프팅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수술과 시술은 완전히 다른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은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이제 스킨을 잘라내고 봉합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겨놓고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을 많이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반면에 시술은 우리가 간단히 이 구멍을 통해서 실만 넣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단지 많이 안 당겨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실이 들어갔을 때 녹으면서 생기는 콜라겐 재생이라든지 조직이 조금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술과 수술은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니거상을 할 바에는 차라리 실리프팅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미니거상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크게 이렇게 많이 당겨지지 않아요. 애초에 미니거상이란 말 자체가 적게 잘라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직의 제거량이 당연히 적으니까 적게 당겨지거든요. 미니거상을 수술할 때 실리프팅도 같이 넣기도 하거든요. 그 말은 즉슨 미니거상 할 때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까 실리프팅을 도움을 같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미니거상을 할 바에는 풀거상을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풀거상은 이쪽에서부터 이제 전부 다 절개를 해서 피부의 절제량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당겨질 수 있죠. 그래서 처짐이 많고 좀 고령의 환자분들은 미니거상이나 실리프팅 대신에 풀거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처짐이 많지 않고 조금 젊은 분들, 그리고 다운타임이 좀 적었으면 하는 분들은 풀거상 대신에 차라리 실리프팅으로 간단히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떤 시술이든 다 부작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톡스도 부작용이 있듯 실리프팅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치명적인 부작용은 없고, 이렇게 간단한 딤플이라든지 실이 비쳐 보인다든지 좀 튀어나와 보인다든지 붓기나 멍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부분은 한두 달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 블로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술이 잘못됐을 때 움푹 패여 보인다거나 울퉁불퉁한 게 되게 오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술이 잘못됐을 때는 굉장히 후유증이 오래갈 수 있기 때문에 실리프팅도 최대한 많이 하고 잘하는 곳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리프팅 부작용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리프팅 부작용은 필러, 보톡스 그리고 레이저보다 난이도가 있어서 부작용을 내기가 조금 더 쉬운 편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조금 어려운 시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좀 안전하게 하시려면 잘하는 곳, 많이 하는 곳에서 시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리프팅을 자주 하면 피부가 두꺼워지거나 얇아지나요?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얇아지진 않고요. 보통 이제 실이 들어갔을 때 안에서 콜라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약간 피부가 달라붙고 쫀쫀해진다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의 느슨한 강도가 조금 더 탄력 있는, 타이트닝 되는 피부 살상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두꺼워지거나 얇아진다의 개념이 아니고 피부결이 좋아지고 탄탄해진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리프팅 하고 나서 미용 수술을 해도 되나요? 실리프팅을 하고 나서 거상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실리프팅 하고 나서 거상 수술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수술하는 분들이 좀 싫어하시죠. 왜냐면 이제 실이 들어있고 안에 유착도 있기 때문에 수술하기 조금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안 될 건 없고요. 수술을 할 수 있으나 수술하는 원장님들이 좀 싫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러는 어떤 부위에 가장 많이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정말 많이 다르긴 한데 보통 젊은 층에서는 코나 이마, 턱같이 약간 얼굴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좀 두는 시술이 많고, 좀 나이대가 있는 분들은 노화의 흔적인 눈밑 꺼짐, 팔자 꺼짐, 옆볼 꺼짐, 피부가 이제 조직이 꺼졌을 때 채우는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필러 시술은 아무래도 팔자 시술인 것 같아요. 팔자 주름이 노화에서 가장 먼저 보이고 보기 싫고 쉽게 생기는 주름이기 때문에 팔자 필러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필러와 보톡스는 어떻게 다른가요? 간단히 말해서 보톡스는 근육을 이완시켜서 주름을 생성을 좀 완화시키고 펴주는 물질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보톡스를 하면 뭐 흘러내린다거나 물퉁불퉁해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보톡스와 필러를 헷갈리시는 분이고, 보톡스는 완전 물이에요. 어떤 균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이는 거를 방지시켜준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인상을 쓸 때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임을 방지시켜줘서, 이완을 시켜줘서 펴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주름을 펴지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필러는 꺼진 부분을 위로 올려서 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뭐 흘러내린다, 울퉁불퉁하다 이런 것들은 보톡스가 아니고 필러입니다.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성분에 따라 달라요. 보통 많이 쓰이는 히알루론산 성분은 보통 1, 2년 사이에 대부분 안전하게 흡수되고, 요즘에 많이 하는 주베룩이나 엘란세 같은 콜라겐 필러들은 되게 좀 오래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1, 2년까지도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필러는 없어지는데, 요즘 이제 보면 필러가 안 없어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되게 있어요. 실제 임상적으로 봐도 간혹 보면 이제 필러가 안 없어지고 조금은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움직임이 좀 없는 부위들 있죠. 예를 들어 뭐 턱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몇 년 이상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될 건 없어요. 문제라는 건 부작용, 예를 들어 뭐 알러지나 어떤 붓거나 뭐 빨개지거나 만져지거나 튀어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거기 오래 가면 좋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문제예요. 그랬을 때는 간단히 녹일 수 있는 제품들을 선택하시면서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표정이 안 지워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톡스는 근육의 수축을 막는 균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눈웃음 칠 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게 이렇게 수축이 안 돼요. 웃어도 눈웃음이 많이 안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인상을 쓸 때도 우리가 인상을 쓸 때 이쪽이 이제 주름이 지게 되는데, 그 인상이 잘 안 써지게 돼요. 그 말은 즉슨 표정이 예전처럼 드라마틱하게 지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실제로 배우분들은 보톡스를 잘 시술받지는 않습니다. 너무 자주 맞는 건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3개월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좋고, 이제 내성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제품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산은 제오민, 국산은 코어톡스라는 제품이 내성이 좀 적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보다 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고,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게 고민되실 것 같은데, 내성이 한번 생기면 이런 제오민이나 코어톡스를 하셔도 이제 듣질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내성이 없는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술 간격 최소 3개월은 두시고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시면 좋고요. 제가 나중에 댓글을 취합해서 댓글 읽기로 다시 한번 컨텐츠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